요즘 전세계, 특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연예 뉴스가 있죠. 바로 디디게이트, 디디 사건입니다. 우리에겐 퍼프데디로 더 잘 알려진 래퍼. 어쨌든 현재는 디디로 온라인에 달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 성폭행, 성매매, 학대, 불법 촬영, 살인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잔혹한 혐의들로 미국 전역을 뒤흔듭니다. 근데 왜 하필 디디야? 응, 넌 아무도 몰라? 아무튼 래퍼 션 디디 콤스는 국내에선 퍼프데디로 잘 알려진 힙합계 거물입니다. 그는 래퍼뿐만 아니라 레코드사 배드보이 레코즈를 설립해 비기, 어셔, 저스틴 비버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성공으로 이끌며 프로듀서로서도 이름을 날렸고 보드카와 패션 브랜드까지 런칭하여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억만장자 반열에도 오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했죠. 그전부터 여러 혐의와 구설수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전 여친인 캐시가 디디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번 디디게이트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음모론들은 배제하고 사건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사는 커플 마냥 보였던 두 사람의 모습은 그저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캐시는 디디가 자신에게 마약을 강제로 하게 하였으며 강간 및 수년간의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디디를 고소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성 성매매자들을 집에 끌어들여 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며 디디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거나 옆에서 낄낄대며 자아위안하는 행위를 했다죠. 이러한 끔찍한 내용에 사람들이 놀라고 캐시의 지지를 보내며 응원하는데 의외로 소송은 캐시가 취하하면서 사그라집니다. 실제로 $30밀리언 한화 약 405억 원로 합의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는데 디디가 돈으로 무마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캐시가 돈보다는 디디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다 보니 겁을 먹고 빨리 합의하고 끝낸 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디가 죽였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만 이미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잠해지나 싶을 때 추가 피해자들이 3명 더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디디에게 강제로 성폭행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때 디디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꾸민 것이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였죠. 심지어 캐시와의 일도 오해고 다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캐시도 소송을 빨리 취하한 데다 디디가 워낙 부자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온 장면은 사람들이 디디에게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죠. 호텔에서 캐시가 디디로부터 도망가려고 호텔을 빠져나오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디디가 쫓아와 그녀에게 폭행하는 장면이 뉴스로 전파되면서 상황은 바로 반전됩니다. 영상이 너무 제대로 찍힌 나머지 발뺌할 수가 없었던 디디는 그때의 자신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스스로 자아 혐오가 올 정도로 후회한다고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이후로 심리치료도 받고 그 일뿐인 것처럼 세상 온순한 모습이었죠. 사실 캐시의 고소건과 그 3명은 이 게이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2월 디디와 함께 1년 넘게 생활하며 작업했던 릴로드는 디디가 자신에게 성희롱과 강제 약물을 투여하여 성폭행을 하였으며 또 이로 협박하는 등 1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디디를 고소하게 되죠. 그런데 고소장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예계를 꿈꾸는 신인 남성 가수를 대상으로 디디는 성상납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죠. 그는 주기적으로 프리크 오프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프리크 오프 파티라는 단어는 캐시 사건 때도 여러 번 등장하였는데 이는 변태적이고 어두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죠. 디디의 파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완전 프라이빗한 파티인데 겉으로 드러난 파티는 화려한 정치계와 연예계, 금융계 등 그것도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었죠. 매해 이 파티는 똑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참가자는 반드시 올 화이트로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파티의 메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프터 파티 형식의 프리크 오프 파티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고 하죠. 뭐 개방적인 미국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긴 성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인 가수와 남성 성매매자, 미성년자들끼리 동원되어 강제로 약물 투여, 마약을 하게 하고는 이루어진 행위들이었죠. 사회 엘리트층들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게 거기엔 있었다고 합니다. 또 디디 자신의 변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은 물론 사업을 위한 성상납도 수없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디디는 이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모두 남겨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정계, 재계, 연예계 할 거 없이 디디의 파티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불똥이 튈까봐 쉬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명의 남성 래퍼들이 갑자기 확 뜨고 성공하였던 게 디디에게 성상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힙합씬에서 디디와 관련된 거대한 게이, 성상납, 마피아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디디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50센트는 자신은 디디가 주최한 파티는 절대 가지 않는다며 그들은 모두 게이 짓을 하고 있고 디디는 제이지랑도 했을 거다라며 디디와 제이지를 저격하였습니다. 디디가 소속 가수들한테 멋대로 하기로 소문났는데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가수들은 음반도 잘 내주고 홍보도 잘 해주다가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약속했던 음반조차 안 내준다고 하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디디의 뜻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파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회사를 나가려고 했으나 디디가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 중 50센트는 메이스라는 가수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소속사로 데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50센트가 이를 요청하자 디디는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50센트가 이에 100만 달러를 갖고 오자 디디는 다시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심지어 나중엔 300만 달러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50센트는 애초에 돈을 갖고 와도 디디가 사람을 놔줄 생각이 없음을 알고 디디가 양아치 짓을 한다고 저격하기도 하죠. 메이스는 이 때문인지 아예 연예계를 떠나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올랜도 브라운 또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디디가 파티에 초대받은 남자들은 모두 성폭행하려 하는 인간이라고 폭로했죠. 여기에 7월, 지난 30여 년간 디디가 아주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투팍의 살인건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디디가 사주한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며 디디는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갓 음악계에 접어들던 그때 디디는 두 사람을 데리고 회사에 옵니다. 사장에게 신인이라며 소개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비기와 어셔였죠. 사장은 디디가 발매해달라는 비기의 음악을 듣더니 너무 폭력적이라며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디디는 곧바로 회사를 박차고 나와 맨하튼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게 바로 배드보이 레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비기의 이 앨범은 초대박이 납니다. 이때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외려 디디는 몰라도 비기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 시절 미국 힙합씬에서는 서부 대표가 투팍, 동부 대표가 비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인해 동서부 갱스터 간의 조직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아티스트를 보유한 회사끼리도 사이가 좋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던 1996년 9월 7일 투팍이 차로 이동 중 괴한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래퍼의 사망 사건이라 사람들은 대체 누가 왜 투팍을 죽였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이때 디디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투팍이 죽기 전부터 디디가 투팍 죽여줄 사람 어디 없냐며 저놈 꼭 죽일 거라며 청부살인을 알아보더라는 걸 들은 사람이 여럿이었고 또 투팍을 죽여달라며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을 제안받았다는 갱단 멤버의 증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결정적으로 디디가 투팍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용의자가 검거가 되는데 그는 디디가 투팍을 살해하라고 사주했다며 진술했죠. 현재는 투팍의 가족들 또한 다시 조사해달라며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997년 사망한 투팍의 라이벌이었던 비기마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게 최대 혐의를 받던 게 디디였습니다. 비기랑 디디는 같은 편인데 왜?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때 한창 승승장구하던 비기는 독립하여 따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디디가 비기를 불러 세우며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비기는 거절하려 하지만 디디가 소속 가수들이 모두 참석한다며 비기를 압박하였고, 이에 못 이겨 비기가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디디는 차를 따로 타자며 비기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비기는 이동 중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독립하려는 비기의 디디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비기를 따로 이동하게 만들어 살해하였다는 것이죠. 또 비기가 죽으면서 디디가 비기의 이름을 내걸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례로 디디가 누구야? 하실 만한 분들도 이 노래는 아마 오다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이 멜로디는 스팅의 노래입니다. 음악을 한다는 사람이 제작했다길래 사람들은 스팅의 허락을 받고 작사만 했나 혹은 리메이크 했나 하였지만 그냥 대놓고 표절한 것이었습니다. 디디는 스팅에게 허락은커녕 말도 없이 음반 발매를 했고, 당연히 스팅은 디디를 고소하게 됩니다. 디디는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또 돈으로 무마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를 보게 되지만 그래도 이득을 본 건 디디였습니다. 이 노래로 디디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게 된 거죠. 디디는 이 노래를 비기를 기린다며 냈고, 또 비기가 만들었던 곡들에 자신과 소속 가수들의 목소리를 더 얹어 자신의 앨범인 양 발매해 어마어마한 부를 더 축적하게 됩니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음악 듣는 센스는 있었던 디디는 이러듯 황금알을 낳는 비기가 자신의 수중을 떠나는 게 싫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를 가장 최대치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클럽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 목격자들과 총격을 당한 피해자가 모두 디디가 총을 쏜 거라고 진술했는데, 디디와 일행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디디 소속의 샤인이라는 래퍼가 했다고 진술합니다. 설상가상 나중에 목격자들마저 샤인이 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며 결국 샤인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10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디디는 이 사건 때도 돈으로 모든 사람을 매수하고 사건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디디가 캐시의 휴대폰을 보다가 캐시가 전남친 키드커디와 연락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디디는 잔뜩 분노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고, 키드커디의 차를 폭발시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키드커디는 실제로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키드커디는 다치진 않았지만 캐시는 이 일이 디디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디디는 자신이 맘에 안 들면 종종 자신이 소유한 17층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기도 하였으며 이를 본 사람들도 한두 명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봐왔고, 또 학대당하던 캐시는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냈다가도 또 결국 겁을 먹고 합의를 한 게 아닐까요? 캣 윌리엄스는 디디가 5천만 달러로 4차례나 파티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죠. 그가 은유적으로 디디는 모두의 뒤를 노린다고 표현했고, 자신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셔 또한 디디 파티에서 정신 나간 경험을 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디디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는 50센트에게는 쇼핑하러 가자, 옷 사줄게 라는 말을 했는데, 50센트는 남자끼리 누가 이런 작업 멘트를 주고받냐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투팍도 죽이는 디디가 50센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10월 5일 드릭은 한 인터뷰에서 프리크 오프 파티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드릭은 제이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대답하며, 또 제이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프리크 오프 파티즈에 다녀갔다며 그들은 지금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드릭은 디디는 억만장자로서 많은 엘리트와 셀럽들과 연을 맺고 있고 그들은 분명 이 파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디디와 친분이 있던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직접 나선 뒤에야 공론화된 것은 주변인들의 조직적인 가담과 묵인 때문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는 한순간에 비호감 덩어리가 됩니다. 오랜 시간 디디와 사이좋게 지냈고 또 파티에도 매번 참석하였으며
비욘세는 디디를 통해 경쟁 가수인 알리아, 레프트 아이, 마이클 잭슨 등을 청부살인했다는 음모론까지 돌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아델이나 타 가수들이 상을 탈 때마다 비욘세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것도 비욘세의 심기를 거슬러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루머까지 확산합니다. 이 루머가 확산 후 비욘세는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 한순간 증발했다죠. 이들을 포함해 믹밀, 페볼러스 등 그와 작업한 적이 있거나 파티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은 현재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디디와 48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저스틴 비버는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이 업계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자신의 딸은 물론 누구도 이젠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회자화되며 디디의 피해자가 아니냐며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디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았는데 이 범죄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미국은 연루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추측해 디디 사건 핫라인을 따로 개설했는데 이 핫라인 오픈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증거가 남아있고 확실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일부만 하는데도 120명이 되어 현재 뉴스마다 대서특필하는 120명 피해자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디디에게 성매매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이 마약 또는 최음제 등의 약물을 강제로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60명이 남자, 60명은 여자였으며 가장 어린 9살의 피해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릴드로가 또 디디의 집 모든 방에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어 수천 개의 영상들이 다 찍혀있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해 경찰은 그동안 입수한 증거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디디 집을 급습을 했는데 이때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림이 있죠. 집에서 1000병이 넘는 베이비 오일과 최음제, 784개의 딜도와 수많은 총기류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널리 퍼진 이 사진은 AI로 만들어진 예시라고 합니다. 전세계 가장 유명한 베이비 오일이 뜻밖에도 난교 파티의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1000병 미친 거 아니야? 50센트는 베이비 오일이 아니라 디디 오일이라며 조롱하는 게시물을 인스타에 올리는데 참고로 이 사건 때문에 각종 베이비 오일 밈들이 올라오면서 우리 정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해당 베이비 오일은 때 아닌 매출 급상승을 맞았다고 합니다. 디디게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른바 디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은 일제히 침묵하거나 손절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셔는 갑자기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는데 디디 때문 아니냐고 하자 그는 계정이 해킹됐다고 해명하고 그 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디카프리오는 하우스 파티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최근 10년은 연락도 안 한다고 선을 그었죠. 1990년대부터 힙합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 음악계를 호령했던 디디 콤스의 아성은 완벽히 무너졌으며 위키피디아에도 그의 활동 기간은 1990부터 2024년이라고 수정되어 래퍼 수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부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오던 그 체포된 퍼프데디 디디는 가택연금,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으로 5천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현재는 구치소에 있으며 그의 재판은 2025년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